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제보자 부동산입니다. 뉴스 제목, 12월 12일, 네, 목요일 뉴스 제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강남 한남 4구역, 네, 한남 4구역, 네, 여기의 이제 수주전, 삼성과 현대의 이제 경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고, 그런 상황과 반면에 다른 구역들, 특히 이제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시공사 교체 소송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공사비에 따라서 뭐 공사를 중간에 하고 있더라도 공사비가 오른다고 이제 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야기 공사비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물가 변동에 따라서 착공 전에 이제 착공 후랑 또 조합 승인이나 이제 그 시공사에서 요청한 금액이랑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하면은 좀 많이 이제 소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뉴스는 아까 아파트 이제 전세와 그리고 뭐 비아파트의 월세 이런 것들 우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그 철거 해체 관련해서 업무를 좀 도와드리고 또 지적 측량 조금 하고 그다음에 제가 상권 분석 그 영상을 올리다가 조금 이제 비공개로 돌렸던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 울산에 이제 단독주택 관련 철거 관련해서 업무를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물건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렇게 철거를 진행을 다 했습니다. 예. 이렇게 철거를 지금 다 했고 뭐 진행을 해보니까 이제 성면 플러스 이제 조사 나오고 요즘은 또 이쪽은 그 실사를 나오더라고요. 예, 울쪽 여기 그 서생 쪽이기 때문에 그 울주 군청 쪽이랑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뭐 서생 쪽에 넘어가서 했는데 건축사님이랑 이제 그 철거 업체 그다음에 디자인 쪽이랑 다 이야기를 다 하고 막 조율은 다 했는데 진행이 신고서가 빨리 안 나와가지고 뭐 그래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소유주분 요청으로 지적 측량 관련해서 군청에 이제 가서 지적 측량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지적 측량을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잠깐만요. 지적 측량 상당 어뢰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렇게 이제 지적 측량 의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뢰를 하면은 측량, 뭐, 시공구에 이제 지적 측량은 시공구거든요. 관할 건자. 예. 아니면 이제 공사나 직접 방문, 인터넷으로 해도 되는데, 이제 군청이기 때문에 군청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적 측량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분할 경계부분 뭐 지적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는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지적 측량 수수료도 이렇게 금액이 나왔어요. 이제 어, 보통은 한그 면적이 좀 작다 하면은 한 100만 원 내에서 이제 나왔는데 저희는 한 평균 한 150선 정도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서 작성을 좀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를 안 넣었네요. 지금 그 진행하는 것들 중에 부산 도시가스에서 사택을 이제 하다 보니까 LH나 이제 도시가스나 아니면 여러 이제 정부 행정관청 쪽 라인 이제 그 민간 행정 이쪽 라인에서 사택을 많이 이제 그 구입을 합니다. 그렇다면 특히 좀 깨끗한 준신 쪽 오피스텔을 여러 차례 이제 매입을 해요. 뭐 이거를 안 해보신 이제 중개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잘 모르실 텐데 이거를 이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 매체 중에 이제 제가 가진 게 몇 채 안 돼가지고 손님 설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렇게 해서 뭐 계약이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개하고 뭐 또 매매 계약이 됩니다. 이제 도시가스랑 관공서랑 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권 분석은 제가 이제 상권 분석을 너무 디테일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조금 클레임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조언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 뭐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장단점이 너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클레임이 들어와서 우선은 영상을 비공개로 좀 돌렸고 이거는 이제 실제 저한테 이제 찾아오시면 컨설팅 쪽으로 해드리고 상권 분석은 다른 식으로 이제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제가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알려드렸고요. 철거 지적 측량 지금 하고 있고, 부산 도시가스 이제 매입 관련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 분석은 좀 다시 하고, 오늘 크게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입니다. 한강 라인, 한남 4구역이죠. 왜 한남 4구역가 이게 이제 압구정 3구역으로 이제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거의 건설 시공 쪽에 1위 이제 삼성과 이제 현대가 이제 붙었습니다. 보통 어딘지는 모르는데 이제 서울시기 때문에 서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가시면은 이렇게 정비 사업의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한남 4구역은 우선 지도로 보시면은 한강 라인입니다. 한강 라인. 이 한강 벨트 라인이거든요. 한강 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뭐 가장 뭐 해운 바닷가 부산에 있는 바다도 뭐 해운대 수영 강안리 이런 식으로 남천동 이런 식으로 하듯이 바다와 리버뷰 예, 오션뷰와 이제 리버뷰 특히 한강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로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남 4구역이 이제 보시면은 이쪽입니다. 한남 4구역 이쪽 라인이죠. 이쪽 라인. 어, 그리고 압구정 이제 구역도 이쪽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를 보시면 한남 4구역이 이제 전초전이 됐고요. 뭐 이쪽 한강 라인을 바라보다 보니까 2, 3, 4구역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압구정도 이런 식으로 이쪽 라인이 이게 왜 이제 중요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삼성과 지금 현대가 붙었습니다. 예, 사실은 뭐 1, 2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이 사업비, 총 사업비가 거의 1조 6천억에 달합니다. 1조 5천 몇백억 원인데, 총 한 사업비가 1조 6천억이에요. 이게 보통 해외 수주 금액과 맞먹습니다. 이게 아주 뭐, 거기다가 이제 여기는 한강 라인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어요. 뭐, 두고두고 이제 뭐, 자손뿐만 아니고 해외에도 이제 가시성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상가를 치면은 이제, 어, 뭐, 우선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공사비 같은 경우를 지금 뭐 어느 사업장을 가더라도 공사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각각의 삼성과 이제 현대에서 공사비를 최대한 이제 적게 이제 이게 출혈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이제 공사비가 수치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게 자유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공사들이 뭐 공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제 수익을 내고 수익 구조를 내고 하는데 이 공사비가 이제 너무 부풀려진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공사비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식으로 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각자는 좀 다른데 책임 종문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책임 종문까지 소위 말해서 공사비도 낮췄는데 이 공사비 상승에 따른 이제 그런 것들이랑 뭐 공사 착공, 이주 철거 후에 즉시 착공하고 공사 중단은 없다. 보통은 이제 착공을 하다가 공사비가 오르고 나면 이제 공사 중단해놓고 소송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 준공까지 이제 막 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조달 같은 이제 뭐 이주비나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금융 관련해서 뭐 금리를 좀 더 낮춰서 이제 뭐 아니면 그 다음에 책임 조달하겠다, 뭐 지원을 하겠다, 이주비도 지원을 하겠다, 그 가상분리 지원을 하겠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금리도 낮추겠다, 공사비도 낮추겠다, 책임 준공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막 서로 이제 날린 겁니다. 이게 어디가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뭐 서울 쪽 부산에 있는데 왜 서울 쪽 이야기를 하냐? 이게 이제 사실은 모든 지금 뭐 전국의 정비 사업의 어떻게 보면 이정표가 또 될 수 있거든요. 이만큼 사업장이 좋다 하면은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 이제 특히 부산에 있는 조합장님들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서울 쪽에 이렇게 하더라. 우리도 그만큼 좋은 위치가 아니냐. 당연히 이제 좋은 위치시겠죠. 근데 보통은 시공사와 이제 시공사 교체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교체 소송을 가게 되면 소송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각가을이 명확하게 뭐 조합이 갑인 것 같지만 이제 실제 시공사 선정을 하고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이제 물가 변동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면은 사실 시공사가 그 갑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가게 되면 소송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지원에 대한 금융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착공을 하고 되면 뭐 다들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가 변동 ESC에 따라 가지고 막 그 착공 전후로 결국 공사비가 건설 공사비 지수가 막 변동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체 물가 변동에 따른 그리고 그 시공사에서 요청하는 금액하고 조합에서 승인하는 금액하고 막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게 결국 뭐 적게는 뭐 100억에서 뭐 많게는 뭐 1000억까지 막 이렇게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소송이 많이 되는 거죠. 평균 한 몇백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소송을 간다 하더라도 조합 측에서는 사실 사활이 걸리는 거예요. 이 금액이 이 정도 차이 나면 한 사람당 한 7천에서 한 1억 5천, 2억까지 막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훅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 시공사 교체를 한다고 해서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에 따른 이제 착공 전후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시공사 교체에 대한 뭐 그 다음에 그 소송 시공사 관련 소송 분쟁 소송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업이 지연이 많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이제 금융비용 이자나 뭐 이런 것들 하면 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 막 뭐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데도 많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판결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시공사들이 많이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시공사와 소송을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쉽지는 않고 소송을 가고 나서 다른 시공사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전 시공사와의 소송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물론 본인의 사업장이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당연한 건데 이렇게 이제 조금 더 한 발짝 물러나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이제 분석하는 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이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울변 한강 라인 변이 어떻게 되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이종표가 또 달라지니까. 그리고 그 비아파트 시장과 아파트 시장과 비아파트 시장, 아파트는 이제 지금 전세만 이제 본다 하면은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을 조금 많이 봐야 됩니다. 이제 부산만 조금 보신다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뭐 갭 투자를 통한 뭐 그런 투자도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 예, 투자도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 개신 청구권을 많이 행사하셨고 그리고 또 개인 상황에 따라서 뭐 큰 평수, 작은 평수로 이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매매가 매매가 급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전세 사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주담보 대출이나 조금 개인적인 뭐 이렇게 상황을 이용해서 매매로 갈아타기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전세가 급하게 이제 전세가 나오다 보니까 급전세를 많이 내셨어요. 특히 제가 자동에 있다 보니까 이제 자동에 보시면은 전세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예, 전세가 많이 빠져나갔어요. 전세가 물량들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전세 물량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 같은 경우 본다 하면은 신도시 여기는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약 가깝고 버스 좋고 학원 가깝고 병원돼 있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상권이 안정화되어 있고 물론 이제 변동은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꼭 사용해야 되는 상권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병원이나 아니면 학원이나 아니면 뭐 특별히 이런 상권 그 외의 상권들은 조금 변화가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기 좋아요. 뭐 병원 가기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전세 물량들이 많이 이제 조금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수요와 공급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 지금 들어오는 물량을 본다면 뭐 제가 예전에 했었던 쌍용리가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들을 보시면은 전세 금액을 좀 더 많이 높여놨습니다. 왜냐면 자이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있다 보면은 드파인이 이제 들어옵니다. 드파인이 들어오게 되면 향후 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되면 전세 물량이 대량으로 이제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전세와 그다음 매매 물량들이 거의 이제 이쪽 라인들은 공급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아무리 이제 그 역 라인으로 북서쪽 라인으로 이제 있지만 신축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매매보다는 이제 전세가 많이 물량이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물량이 한 번에 많이 나오면은 이 주변에 이제 전세가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결국 한 2년 뒤를 바라본다 하면은 이제 전세가를 좀 더 높게 책정을 해서 우선 높이질 거는 맞고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2년 뒤에 이제 뭐 역전세가 날 가능성 부분들이 개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변 라인에 이제 전세권이 이제 요동을 칠 겁니다. 그걸 볼 때 이쪽 라인 같은 경우 이제 월세가 이제 가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수용구에 그 전세 사기 그 물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비아파트는 월세로 좀 많이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이고, 좀 더 플러스 시켜보자면 이제 동래구 쪽에 레미안 포레스티죠. 이 물량을 본다면 평균적으로 한 물량이 많이 빠지긴 빠졌습니다. 예, 물량이 많이 빠지긴 빠졌고 매매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이 전세가 평균 한 4억대에서 4억 5천이 이제 흘러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3억 초반대, 3억 5천, 평균 한 3억 5천대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주변에 이제 전세나 물량들이 실질적으로 뭐 거래가 쉽지는 않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2년이 지났을 때 갱신 요건을 행사를 하거나 다른 상황이 된다 하면은 다시 이쪽 물량들이 수요가 이쪽 물량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쪽 물량으로 금액대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요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금액이 낮아질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쪽 후반 쪽 라인들, 그리고 동네 럭키나 이제 레미안 쪽 물량들도 이제 보통 이제 특히 큰 단지 같은 경우는 전체 안에서 이제 전세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매매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은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 라인들을 보시면은 양정 이제 더샵이나 스위첸, 예, 포레이즈 스위첸이나 이제 더샵도 보시면은 그래도 물량이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도 이제 평균적으로 물량이 많이 빠져서 한 3억 5천대에서 4억대. 그리고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27년, 25년, 요쪽 이 라인으로 지금 들어오는 게 프론테일이나 이제 더샵 플러스에서 이렇게 물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대가 이제 2년, 4년 뒤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전세가율을 어떻게 해서 매매가 어떻게 형성될지가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뭐 그래도 위치가 양정역에 가깝고 중고등학교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사실 학군이 아주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군이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만 본다 하시면은 뭐 이쪽 라인으로 많이 이제 이사를 오시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이쪽 주변에, 그리고 특히 남구 쪽만 또 보신다 하면은 이쪽 웅암동 쪽 라인 쪽에 이제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라인들. 그걸 볼 때 현재는 이제 물량들이 지금 많지는 않겠지만 향후 이제 물량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매매나 이런 것들은 우선은 전세를 안 하고 매매를 많이 돌리시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전세 물량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우선 이걸 보신다 하면은 네. 어떤 식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시장과 비아파트 시장이 월세화로 되고 전세는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실수요자 순으로, 그리고 공급이 많은 곳은 확실히 그 주변에 이제 보통 입주장의 형식으로 흘러가고는 있다. 이거를 좀 잘 아시고 본인이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실거주를 하시고 나서 2년, 4년 뒤에 어떻게 전세와 매매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냐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렸고요. 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항남 4구역과 압구정 3구역이 이제 어떤 식으로 서울과 지방을 많이 미치냐, 특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했고, 다른 사업장에 아주 이제 경쟁이 심해지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은 지금 전세와 월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